이번에 거금을 줬죠. 4,500만 달러. 거의 600억이 623억. 넘는 돈입니다. 맞아요. 600억이. 그걸 매달. 네, 매달. 뉴스를 보자마자 딱 든 생각이 얘 또 지난번에 X 산다고 테슬라 주식 팔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파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에 금액이 너무 커. 이거 안 언제까지 돼. 주겠다는 거야. 안 돼요, 테슬라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미국의 대선 구도가 너무나도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외신들의 반응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박지원 아나운서님을 급하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급하게 오시느라고. 그러니까요, 오늘은 그래도 덜 갸루상처럼. 갸루상처럼. 지난번에 나온 영상에 대한 그 댓글에 갸루상 같다라는 그 표현이 솔직히 있어서. 인정합니다. 솔직히? 너무 차이가 나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될까요? 오늘은 트럼프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방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거든요. 네. 그래서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이틀 만에 트럼프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영상을 한번 그 현장 분위기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가져왔는데 클릭해 보시겠어요? 안 나오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분위기가 엄청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죠. 그리고 그러네요. 사람들이 다 USA, USA 하면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쪽으로 쏠리고 있는 이 분위기가. 승리의 기운 보이시나요? 네. 이때 당시에 외신들의 반응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이번 암살 시도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해받는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강화가 됐다. 그리고 BBC에서는 역사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번에 11월 대선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꿀지도 모르는 게 CNN에서는 아니라 바꾸지. 바꿨죠 거의. 바꿨죠. 그리고 CNN에서는 트럼프 지지층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했는데요. 지지자들이 사건 직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궁극의 생존자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박해받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이 트럼프가 다른 주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한테 네. 진짜 박해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쟤 좀 도와줘야 되겠다. 불쌍하다. 그래서 쟤를 도와줘야 우리가 산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강렬하게 사람들이 가져져서 그게 이제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근데 더 결집시켰죠. 그렇죠. 외신뿐만 아니라 이게 월가에서도 지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맞습니다.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도요 트위터에 올렸는데 X죠. Trump is now undeniably the vanguard of U.S. politics. 이제는 트럼프는 미국의 정치계의 반고우다. 여기 기가 한쪽 살렸잖아요. 맞아요. 거기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도 미국이 돌아왔고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월가 인물들마저도 이제 트럼프를 지지한다 우호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오늘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네. 트럼프에게 좀 우호적으로 나왔는데 트럼프 국방 기밀 문건 유출 혐의 소송 기각. 네. 이 정도면은 온 우주가 트럼프를 도와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야, 근데 이게 트럼프 쪽으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달 전쯤에 트럼프를 이미 다뤘잖아요. 했죠.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트럼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바이든과 TV 토론 전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맞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런 이벤트까지 일어나면서 이제는 트럼프가 대세가 거의 돼버린 그런 상황인 것 기울어버렸죠.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커졌고 또 국내 투자자분들 특히 2차 전지 비중이 많으신 투자자분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네. 15일만 하더라도 LG 엔솔이 하루 만에 4%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는 살아날 구멍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2차 전지 업종 전망은 어둡지만 그래도 테슬라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 아시겠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먼저 이제 거금을 주겠다. 그렇죠. 형,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때도 다뤄드렸어요.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간의 이 긴밀하고 끈적한 브로맨스 관계 때문인데
이번 사건 이후로 이 피격 사건 이후로 명확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머스크가 눈에 띕니다. 일론 머스크 요즘은 누가 봐도 나는 트럼프다라고 얼굴에 딱 써져 있는 게 보이는데 정말 참모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죠. 네. 첫 번째 이제 X를 보면은 I fully endorse President Trump and hope for his rapid recovery. 아하.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냥 지지도 아니고요. I fully네요. fully endorse. 나는 전적으로 그를 지지한다. 전적으로. 라고 fully. 이야기를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거금을 줬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슈퍼팩, 이 슈퍼팩이라는 게 네.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지원하는 정치 후원 단체 아메리카 팩이라고 하는 건데 아하. 4,500만 달러. 이게 1년도 아니고요. 매달입니다. 잠깐만 이게 45 밀리언이요. 45 네. 밀리언 달러. 45 밀리언 달러. 그래서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거의 600억이 623억. 넘는 돈입니다. 맞아요. 600억이. 그걸 매달. 네, 매달. 돈이 어디서 나서 600억이나 줘요 이거를. 테슬라 원래 이렇게 돈이 많았나요? 아니 테슬라가 아니잖아요. 일론 아니, 머스크가 주는 테슬라가 거잖아. 그 일론 머스크가 주려면은 지금 어떻게 이게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딱 든 생각이 얘 또 지난번에 X 산다고 테슬라 주식 팔고 그랬잖아. 네. 이거 파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에 금액이 너무 커. 이거 안 언제까지 돼. 주겠다는 거야. 안 돼요, 테슬라는. 그러니까 팔면. 이거는 일론 큰일 머스크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판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론 머스크 형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트럼프가 모금을 준 게 중요하냐? 그 다음 외신을 보시면 Donald Trump seeking cash infusion meets with Elon Musk. 아하. 이번에 이제 현금 주입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일론 머스크와 만난다라고 3월에 아하. 뉴욕타임스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래 제목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It's not clear whether Mr. Musk will spend any of his billions on the former president's behalf. 머스크가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이 수십억 달러를 사용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는데 if he does,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한다면 he could erase Mr. Trump's financial disadvantage in the 2024 race.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재정적인 불이익을 다 없애줄 수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레이즈라는 표현이 쓰여요. 맞아요. 지워주다. 지워버린다. 근데 이게 현실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거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귀에 총 맞기 전과 후에 네. 누가 와가지고 도와줄게라고 총 맞은 다음에 이제 오늘 와가지고 트럼프한테 가서 트럼프 저희가 좀 도와줄게요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그러겠지. 근데 돈 없을 때는 진짜 고마워. 고마워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가 너무 다른 거죠. 이 지금. 은혜 잊지 않을게.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이 정말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는 사실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2월 후원금만 보더라도 바이든의 절반에 못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후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3월 테슬라 주식만 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주주로서 네. 네. 3월 21일에 그리고 트럼프가 안고 있던 문제를 그래서 채워줬고 이번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X에 또 이렇게 올렸어요. Trump vaunts resounds with victory. 반스가 처음에 그래서 이게 보고 이게 뭐지? 반스가 누구지? 단어인가? 이렇게 아하. 쳐봤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그 밑에 있는 resounds with victory라는 게 울림이에요. 승리의 울림이 느껴진다. 그리고 반스는 이번에 출마할 부통령 후보로 뽑은 인물입니다. 아하. 이 인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고 네. 이 인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깐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출마할 부통령 후보가 39살입니다. 198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최연소 부통령 후보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1952년 이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이든이 최근에 굉장히 그죠. 늙은 나이 때문에 이미지로 이슈가 되잖아요. 뒤처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대비되는 이미지다라는 점이 장점이고요. 벤스 의원은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굉장히 가까운 친구 사이예요. 그리고 이분의 스토리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오하이오주 흑수저 출신입니다. 흑수저구나. 불우한 환경을 극복해서 정치계에 입문을 했고요. 대표적인 흑수저 출신이자 인간 승리의 케이스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빈곤한 노동자 집안 출신으로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을 했고 실리콘 벤처 사업가로 성공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동안은 마약 중독자였어요.
있어요. 그리고 가난, 그리고 폭력으로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성공한 이야기를 자서전을 썼어요. 아하. 힐빌리의 노래라는 건데 이게 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자 또 이번에 부통령 후보로 언급이 되면서 흑수저 이미지 그리고 트럼프의 이 금수저 이미지가 함께 합쳐지면은 희석이 되겠죠. 그러네요. 중산층 이하의 백인 유권자들에게는 또 호소력을 지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벤스 의원은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했던 충성파로 변모한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 가지를 모두 갖췄네요. 그러니까 나이라는 측면에서도 바이든과 대비가 되고 네. 출신도 트럼프는 금수저인데 이분은 이제 흑수저 출신이고 세 번째로는 비난하던 사람들이 돌아섰다라는 건데 지금 트럼프한테 필요한 거는 그동안은 비난했지만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거 세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통령 후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또 이게 승리의 사운드가 들린다. 이게 뭐랄까 일론 머스크는 좀 너무하네요. 근데 이게 왜요? 아니 근데 완전 대놓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는 너무 하고 가니까. 네. 이제 틀을 수 없는 길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넌 것 같아요. 네. 이 둘의 그래서 합이 과연 외신들에서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렇게 힘을 합쳤다. 이 조합이 제가 이제 우주 최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근양요를 이야기도 하긴 했지만 네. 이 둘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반대로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신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CN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lon Musk has been getting Trumpier. 일론 머스크는 점점 더 트럼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트럼피어 단어를 하네요. 합쳐서 트럼피어라고 트럼피어. 단어를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a direct line to Trump may be next. 다음은 트럼프와 직통 전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 형 바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 전화 아무한테나 전화해. 저도 저한테 아무나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많이 없거든요. 영광입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트럼프한테는 일론 머스크가 바로 전화할 수 있다. 전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와의 공식적인 동맹은 머스크의 길고 굴곡졌던 정치적인 관련성 추구가 정점을 찍을 것이다. 결국에는 could greatly benefit his empire of companies that depend on government support.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머스크의 기업 제국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머스크의 다양한 사업, 특히 스페이스X, 테슬라는 정부와의 직접적인 계약이랑 연방 보조금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이 기업들의 재산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줄어들지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번 이 둘이 손을 잡았다라는 거는 또 이 기업들에게도 큰 호재겠죠. 근데 이제 저희 일론 머스크의 엠파이어가 이게 제국 이런 뜻 아니에요? 제국이에요. 기업 이게 제국. 이제 기업인데 기업들이 이루어진 하나의 제국이다. 라는 표현도 인상적이고 말씀 주신 대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그냥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이게 우주 혹은 이제 미국의 국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고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 이거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로보택시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얼마나 큰 부가가치가 이동될 수 있습니까? 이게 근데 규제 산업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것 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막혀왔던 게 또 이번으로 인해서 틀릴 뚫릴 수도 수 있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도 이 브루킹스 연구소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미국 민주당 인사들이 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정책을 참여하는 곳인데 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데럴 웨스트는 머스크가 미래의 트럼프 대통령이랑 직접 비공개 라인을 갖는 것은 머스크와 트럼프의 잠재적인 계약,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업적인 이해관계와 독점적인 접근 권한이 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Destroys the rule of law.
이 법 자체를 파기하는 행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은요, 금융은 기업들이 못 갖게 돼 있어요. 왜냐면 기업이 은행을 가져봐. 그럼 야, 돈 빌려줘라. 돈 빌려줘. 계속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정치하고 사업은 더더구나 그렇죠. 야, 우리 이거 사업할 건데 나 허가해줘라. 나 저기다 땅 사놨는데 저기로 해라. 이게 얼마나 많이 그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냥 보통 문제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국익이나 혹은 좀 더 나가면은 AI는 저는 이거 AI가 얻으면은 그냥 과거에 뭐 이렇게 인터넷 혁명, 뭐 모바일 혁명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건데 여기서 지금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다? 이게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치라는 얘기도 맞아요. 나왔네요. 전 이걸 보면서 약간 돈으로 정말 뭐든 다 살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었어요. 아까 테슬라 주식만 팔지 마세요. 네, 네. 뉴욕타임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스크가 궁극적으로 친트럼프 슈퍼팩에 기부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돈을 쓰지 않더라도 his own megaphone is substantial. 그의 메가폰 자체가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하는 건데 메가폰이라는 거는 X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Mr. Musk has 175 million followers on X. 머스크는 X에서 1억 7,500만 명에 넘는 팔로워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뉴스 보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가 왜냐면 과거에 이거는 지금 구독자 533만 명이 인 분의 그 조니 해리스라는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미국의 유튜버이자 영화 제작자, 독립 저널리스트입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제작한 영상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지, 뭐 좋아했던 사람이 싫어하고, 뭐 싫어했던 사람이 좋아지고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은 건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X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X를 인수하고 이름도 다 바꾸고 나서 자신이 글을 하나 올려요. 근데 바이든이 올렸던 글보다도 주목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안 되겠어. 80명의 엔지니어들 너네 일로 와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자 봐봐. 내 게시물이 바이든의 게시물보다 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어. 내게 더 많이 주목을 받게 만들어줘 하고 알고리즘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의 게시물보다 그때 당시에 올렸던 이 일론 머스크의 게시물이 더 많이 주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조차도 네.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 AI가 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AI도 이제 알고리즘을 자기가 고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알고리즘 자체도 이들이 선택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렇죠. 이게 정말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고 있는 free of speech, 언론의 자유, 누구나 다 발언을 할 수 있는 장이 맞나 다시 한번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릴 거예요. 야, 어차피 X 말고 다른 데는 더 심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X에서도 믿을 수가 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또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한번 찾아봤는데 1년 전입니다. 2024년 어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나요? CNBC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2024년 저는 바이든에게 투표를 했죠. 근데 Man, I wish we could just have a normal human being as president. 저는 그냥 보통의 인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데요. 그냥 대통령 선거 때 하버드 학생들의 전화부에서 아무나 찍어서 대통령으로 지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좀 최선인 것 같아요. 자신이 바이든을 찍어놓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바이든 찍은 거 약간 후회하고 손절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그쵸. 그냥 차라리 아무나 해도 저것보다 잘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 거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머스크, 트럼프가 파트너십이라고 했는데 둘이 합쳐진 게? 그렇죠. Can inflate. inflate가 좀 부풀어진다라는 건데 can inflate the Trumpian world. 트럼프와 합쳐진 트럼프의 제국 같은
우리가 이제 그 오늘 보면은 제국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앞에 많이 나와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누구나 자기만의 제국을 갖고 싶어 해요. 그걸 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뭐 자기가 영향력 있는 무엇인가라고 표현하죠. 저도 사실 회사를 만든 게 이게 나중에 제국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소망이에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 이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제국, 그 욕망, 야망에 정말 끝까지 간 것 같다. 그 두 사람이 저 만난 것 무서워요. 같다. 그러니까요. 진짜 무서워요. 이 욕구가 너무 강한 둘이 만나서 독재자와 독재자가 만난 느낌? 그래서 오히려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오히려 서로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렇죠. 깨질 수도 있다, 이 브로맨스가. 그렇죠.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이야 사실은 뭐 트럼프가 돈 준다고 하니까 좋아할 수 그쵸.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그 둘의 관계에 따라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옳은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은 AI를 누가 갖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누구냐라는 대답이 어떤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정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국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게 중국이라고 하면 로보택시와도 좀 연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로보택시를 사람 없는 로보택시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가를 해준 상황이라서 물론 테슬라보다 기술력이 낮긴 하지만 이게 언제 더 퍼질지 모른다라는 우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 만약에 로보택시도 중국이 더 빨리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고 억측들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AI라는 것을 놓고 싸우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싸움이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이 두 원대한 그냥 정말 너무너무 큰 야망을 가진 두 사람이 진짜. 만나버렸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는 계속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어떤 식으로 세상이 전개되는지는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박기원 아나운서님을 호출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네.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